자, 47페이지죠. 이제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배웠으니 마지막에 재화의 수입, 과세대상 배우는 거야. 재화의 수입. 그래서 얘가 좀 짧아 보이는데 의외로 문구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좀 이제 많이 실수해서 많이 틀려요. 헷갈리는 주제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문을 보시면요. 재화의 수입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로 한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괄호에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가로도 좀 있네요. 그래서 일단 필기를 이렇게 해둘게요. 책에 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이렇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책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두세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은 물품. 더 정확하게는 여기다 적어놔야겠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물품이라고 적어두세요. 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란 우리나라 VAT가 과세되지 않은 물품. 우리나라 VAT가 과세되지 않은 물품. 이렇게 적어두세요. 그래서 좀 그림을 그리면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물건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이제 뒤에 내용이 좀 연부돼 있어서 처음에 좀 까다로운 거예요.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게 재화의 수입이고 소비지구 과세 원칙에 따라 부가세가 과세된다라고까지 배웠죠. 근데 그게 언제 과세되냐요? 언제 과세되냐? 수입되는 그 시점이 언제냐를 법에서 정해놔야 되는데 아직 안 배웠지만 미리 배울게요. 수입했을 때 수입 시기가 수입신고 수리일이다 이렇게 배워요. 수입신고 수리일이다 라고 배워요. 수리라는 단어는 그냥 처리했다 라고 좀 생각하세요. 수입신고에 문서를 처리했다. 그래서 수입신고 수리한 날이 재화의 수입이 일어났을 때예요. 재화의 수입이 일어났을 때. 반대로 우리나라의 물건이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수출이라고 그러죠. 수출. 그럼 수출이 언제 일어났느냐를 정해놔야 돼요. 수출이 언제 일어났느냐를 부가세에선 정해놔야 돼요. 수출의 공급 시기는 배나 비행기에 실은 날로 두고 있어요. 선적일에 수출이 진짜 발생했다. 인도, 양도가 진짜 일어났다라고 봐요.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 이런 것도 배우죠. 선적일로 봐요. 무조건 부가세는 도착지, 인도 조건 없어요. 선적일로 봐요. 선적일. 그래서 특히 이 수출 신고일 때 주의할 점이 수출의 공급 시기가 수출 신고 수리일이 아니에요. 수출 신고 수리도 하지만 그 후 배나 비행기에 실었을 때 이제 수출이 일어났다라고 봐요. 이제 수입은요. 수입 신고 수리일에 수입이 일어났다라고 봐요. 이 내용을 좀 알아야지 저 이제 왼쪽 규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왼쪽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물품을 국내에 들어오면 재화의 수입이고 부가세 과세래요. 부가세 과세 대상이래요. 1호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건. 요 위의 상황이죠.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했는데 요렇게 써져 있어요.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아직 공급 시기 발생하기 전. 그 물건을 국내에 들어오면서 수입 신고 수리하면서 과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입 신고 수리하기 전 물건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이 과세 대상이 돼요. 그래서 1호까지는 쉬워요. 1호까지 일단 쉬워요. 괄호 일단 건너뛰고 요 2호가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2호. 수출 신고가 수리됐대요. 수출 처리가 됐대요.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인데 괄호가 어려워요.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않은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데 괄호의 단서는
선적되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면 제외한대요. 선적하지 않은 물품 제외한대요. 그럼 이런 항상 제외자의 의미를 세법에서는 잘 보셔야 돼요. 제외가 여기서 뭘 의미하는 거죠? 수입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수입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 내용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필기해 보면 배예요, 배. 그래서 어떤 물건이 이렇게 이제 수출해서 배로 실어서 어디 뭐 미국이나 뭐 일본 등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수출 신고가 먼저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건이 수출 신고 수리를 먼저 해요. 수출 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적이 일어나겠죠. 근데 제 물건은 뭐냐면 수출 신고는 됐는데 선적되지 않았대요. 선적되지 않았대요. 그럼 선적이 방금 뭐라고 배웠냐면 수출이 일어난 시기로 봐요. 수출이 일어난 시기로 봐요. 공급 시기로 봐요. 그럼 선적이 돼야지만 공급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이때 뭐가 적용이 되냐면 영세율이라는 제도가 적용이 돼요. 영세율, 0% 세율. 수출한 물품 영세율이 적용이 돼요. 그럼 영세율이 됐다는 건 이제 수출이 일어났다는 거고 우리나라 부가세가 제거가 된 상태예요. 선적이 됐다는 건 우리나라 부가세가 영세율을 통해서 제거가 됐다는 거예요. 영세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제거됐다는 거, 우리나라 부가세가 제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적된 물건이 선적된 상태에서 갑자기 수출 취소가 일어나요. 수출 취소가 일어나서 우리나라에 반입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럼 다시 과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과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부가세가 제거가 됐으니까. 제거가 됐으니까. 근데 수출 신고는 수리됐는데 선적되기 전에 이렇게 취소될 수 있겠죠. 선적되기 전에. 배에 실기 전 단계에서 취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아직 우리나라 부가세가 남아있어요. 취소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그걸 국내에 반입으로 와서 과세를 때리면 2번 과세가 돼요. 이중과세가 돼요. 우리나라 부가세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입이 됐는데 그걸 다시 과세를 하면 이중과세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과세를 하면 안 돼요. 수입 아니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수입 아니라고. 그래서 선적 여부가 2호에서 굉장히 핵심을 작용하는 거예요. 선적이 됐다는 건 공급이 일어났다는 거고 공급이 일어났다는 건 영세율이 적용돼서 우리나라 부가세가 제거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적되지 않은 물건이라는 건 아직 부가세가 남아있다라는 것이고 영세율이 적용이 안 돼서 부가세가 남아있다라는 것이고 그게 취소돼서 국내에 들어올 땐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배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인데 수리된 물품인데 선적되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적되지 않았으면 부가세가 남아있다. 영세율이 적용이 안 돼서 부가세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응용해보면 얘의 생략된 표현은 여기에 2호의 앞에 굳이 생략된 표현은 선적된이 좀 생략된 거예요. 선적된 수출신고와 수리된 물품을 반입하면 과세예요. 과세. 그래서 선적된도 좀 집어넣어주세요. 선적된도 좀 집어넣어주세요. 그래서 엄청 까다로워요. 여기. 그래서 책의 내용을 보시면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거기에 이제 왜 필기를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은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 수입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부가세를 과세하겠다. 첫 번째,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것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입이죠. 얘는 어렵지 않아요. 네, 2호의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된 물품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선적된 물품. 선적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면 우리나라 부가세가 제거됐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니까 다시 과세를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선적되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면 제외한다. 그 제외가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제도의 취지를 보시면 수출은 영세율을 적용받아 우리나라 부가세가 완전히 제거돼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은 새로 재화의 수입으로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라고 적혀져 있죠. 다만 수출 재화의 공급 시기는 선적일이다 여기 체크하세요. 수출 재화의 공급 시기는 선적일이다 체크하세요. 수출 신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선적되지 않았다면 공급이 일어나지 않았고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 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란 우리나라 부가세가 남아있는 상태, 우리나라 부가세가 남아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가세가 그대로 부담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것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는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취지를 항상 보셔야지 잘 안 까먹어요. 그래서 이런 취지를 여러 번 읽고 규정을 보셔야 돼요. 취지를 여러 번 읽고 수업 시간에도 취지를 잘 떠올리셔야 돼요. 취지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도포자 도표 내용의 이제 PPT 똑같이 가져와서 필기는 하실 필요 없고요. 몇 가지 이제 필기하라고 하신 것만 추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입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배운 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바로 들어오는 경우, 직수입을 좀 표현한 건데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이라는 지역을 거쳐서 들어오는 거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세구역이란 관세법에서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배우시면 관세가 유보된 지역이에요. 관세가 유보된 지역, 관세가 아직 부과되지 않은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업자는 이 보세구역에서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부터 원료를 이제 매입해서 원료를 다시 제품 상품으로 만들고 다시 수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관세가 부과되고 수출하면 관세를 또 환급해 줘야 되는데 그 절차가 복잡해서 애초에 부과 안 하고 수출했을 때도 환급 안 해줄게, 이런 편리한 장치로서 보세구역을 이제 만든 거예요. 보세구역을. 그런 관세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관세가 그냥 부과되지 않은 지역 정도로 생각하세요. 세법에서는. 그래서 외국에서 국내로 이제 보세구역에 K사업자한테 물건이 수입됐어요. 동그라미 1번이라고 적혀져 있죠. 그럼 이게 제어의 수입이냐 아니냐? 수입이면 과세고 수입이 아니면 과세가 아니잖아요. 근데 결론은 수입이 아니에요. 결론은 수입이 아니에요. 왜 아니다? 왜 아니다 봐야 되는데 얘도 이제 뒤에 있는 내용과 연부되어 있어요. 수입일 때 과세는 관세를 부과된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계산해요. 근데 관세가 아직 부과되지 않았으면 부가세도 과세를 못해요. 얼마인지 과세를 못해요. 관세 부과 후 부가세를 계산해야 되는데 아직 관세가 부과가 안 됐으니까 부가세도 덩달아 과세를 못하는 거예요. 덩달아. 그래서 이런 취지를 적어주세요.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세도 과세할 수 없다. 그래서 과세 표준을 배우고 나중에 3장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잘 돼요. 이래독이 진짜 힘들다. 잘 버티셔야 돼요. 근데 이제 A 사업자는 외국에서 물건을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보세구역에서 사업을 하는 자였고, B 사업자도 보세구역에서 사업을 하는 자였고, 그냥 요 보세구역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냥 국내예요. 넓은 의미에서 그냥 국내예요. 국내에서 그냥 거래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냥 재화의 공급이에요. 그 다음에 3번 거래는요, 보세구역 밖에서 보세구역을 집어넣고요. 4번 거래는 보세구역 있다가 보세구역 밖으로 집어넣었죠. 외국이랑 전혀 관련되어 있는 거래가 아니에요. 그냥 다 일반 재화의 공급이에요. 일반 재화 공급. 다 10% 일반 재화의 공급이에요. 근데 중요한 핵심이 요 5번 거래예요. 5번 거래. 5번 거래. 그래서 5번 거래는 뭐냐면, 지금 K사업자가 외국에서 얼마의 물건을 갖고 왔냐면 700원의 물건을 가져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K사업자가 보세구역에 공장이 있어가지고 저 700원의 원료로 제품을 만들었어요. 제품을 1000원에 팔았다라고 볼게요. 1000원에 팔았다. 그럼 이 1000원 안에는 700원의 재화의 수입도 있고요. 이거 재화의 수입이잖아 원래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나라니까 소비지구 과세원칙에 따라 700원에 10% 과세해야 되죠. 근데 이때 보세구역에서 관세가 아직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를 못했을 뿐이에요. 그게 이제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 수입에도 해당이 돼요. 이때 수입에도 해당이 돼요. 재화의 수입에 대한 금액은 700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700원짜리 물건 700원에 들어오지 않고 700원의 원료를 1000원에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세 300원을 창출했어요. 이 사람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300원이죠. 이것도 당연히 과세를 해야겠죠. 부가가치. 각 사업자가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도 과세를 하는 거잖아요. 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돼요. 재화의 공급에. 700원에 10%요. 70원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를 내는 거고요. 300원에 10% 30원은요. 국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거래에 동시에 두 가지 과세 대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특히 과세 표준에서도 잘 나와요. 과세 표준에서. 그래서 미리 예고편으로 말씀드리면 과표에서 다시 한번 할 텐데 수입은 납세의무자가 누구죠? 수입 납세의무자 L이죠. 지금 수입은 L이죠.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K사업자가 내야 돼요. 참고로 공급자가 거래징수에서 내는 거죠. 납세의무자가 일단 달라져요. 납세의무자가 수입은 수입자, 공급은 공급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수입은 누구한테 낸다 그랬죠? 세관장한테 낸다 그랬죠. 세관장. 일반 공급은요. 관할 세무서장한테 내는 거예요. 참고로 납세 절차에도 연결이 돼요. 중요한 건 과표 구할 때인데 과표 구할 때 좀 어려워요. 그래서 L사업자가 700원의 10%인 70원을 세관장한테 징수를 당할 거예요. 수입에 대해서 세관장한테 징수를 당할 거예요. 그럼 요 세금 계산서를 받고 K사업자한테 보여주면 K사업자는 1000원 빼기 700원에 해당되는 금액의 10%를 세금 계산서 끊어야 돼요. 300원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돼요. 1000원에 대해서 다 끊는 게 아니라 700원은 이미 세관장한테 신고 납부했으니 1000원에 700원을 뺀 300원만 부가세를 징수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두 번 과세가 되겠죠. 얘도 두 번 과세가 700원이 두 번 과세가 되니까 700원을 뺀 금액 300원에 대해서 부가세를 걷는다. 이렇게 과표랑 연결이 될 거예요. 과표랑 연결. 과표에서 다시 한번 하니까 얘는 그냥 참고 목적으로 들으시고 중요한 건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 보세구역 외국에서 보세구역 들어올 땐 수입이 절대 아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세구역에서 국내에 들어올 때 수입과 재활 공급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